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직업상담사 자격증 실무과정 정선미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직업정보 제공 사이트 여러 곳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여러분들 도움이 많이 되셨을까요? 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직업상담사로서 속해서 일하고 계시는 기관에서 운영하시게 될 특강,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기획을 잘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지 관점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기관, 취업 관련 기관에서는 주로 어떤 강의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실제 내담자로 구직자로 참여하신 특강이나 프로그램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가 되기 이전에 최대한 그런 경험들을 많이 쌓으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 경험으로도 제가 구직 활동을 할 때 직업 상담사 자격증 취득하고 실제 일을 하기 전에 그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께서 MBTI 강의도 들으면 좋다, 애니어그램도 들으면 좋다, 직업 심리 검사, 직업 가치관 검사 많이 배워둬라 이제 이런 얘기도 해주셨고 또 고용센터에서 진행하는 성취, 요즘에도 있더라고요. 성공 취업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데요. 성취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면 좋다, 혹은 여성인력개발센터나 이런 데에서 진행하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도 참여하면 좋다, 이제 이런 안내를 해주셨던 것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자격증 취득하고 실제 일을 하기 전에 그 몇 달의 기간 동안에 그런 기관들을 최대한 많이 찾아다니면서 제가 실제 구직자로서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으로서 참여를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그때 참여했던 프로그램들에 대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이제 직업 상담사가 되어서 실제 근무를 할 때 이랬었지, 맞다, 이런 느낌이지, 이런 걸 하면 좋겠다, 저런 걸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볼 수 있었거든요. 여러분들도 그걸 지금 최대한 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강의나 프로그램 기획은 어떻게 하시나요? 직업 상담사가 아니어도 예전에 다른 일을 하시면서도 강의를 해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또 실제 일하셨던 기관의 담당자로서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먼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직업 상담사로서 어떤 대상을 만날지도 계속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좀 더 익숙하고 자신감 있게 더 많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대상을 찾아도 좋고요. 내가 왠지 더 애정이 많이 가고 꼭 만나고 싶은 대상을 만날 수 있는 그런 현장으로 가시는 것도 더 좋은 이제 방법인데요. 또 하나 우리가 특강을 기획하고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에도 사실은 대상자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되어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일반 계층 그리고 특수 계층 이렇게 나눠봤던 이 대상들을 기본으로 해서 각각의 대상이 만든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우리가 앞으로 또 직업 상담사로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게 될 때 어떤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을지 그러한 관점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일반 대상, 일반 계층에는 제가 이제 좀 연령대별로 이제 구분을 해 놓았는데요. 중학생과 고등학생, 또 대학생, 또 일반 청년층 이 있다고 했죠. 이 청년층 연령은 만 15세 이상의 만 34세 이하로 구분을 하는 기관도 있고요. 또 만 19세, 17세 기간이나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최소 연령은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34세 이하까지 청년층을 구분하고 있지만 시작하는 연령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좀 유연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성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냥 일반 구직자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중장년층, 시니어층
뭐 중장년층은 뭐 4050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또 5060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보통 이제 40대 중후반부터 60대 그 정도까지 중장년층으로 많이 분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니어층 같은 경우에는 뭐 60, 70도 되지만 이제 중장년층이 있기 때문에 좀 시니어층 같은 경우에는 70, 80 이렇게 좀 구분을 하는 기관도 있고요. 60대 중반, 후반부터 시니어층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고 내가 실제 관심 있는 기관, 취업하고 싶은 기관에서 주로 어떤 연령대를 참여자로 모집을 하는지 살펴보시면 좀 구분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반 계층부터 한번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중고등학생들 어떤 부분을 많이 고민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었죠. 네. 공부보다 직업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한다는 이야기를 기억하실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학습 코칭이나 학습에 대한 이런 뭐 도움을 드리는 프로그램도 있겠지만 우리가 직업 상담사로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을 만난다고 하면 주로 직업과 관련한 혹은 진로와 관련한 도움을 많이 드린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제 기관에서 진행하고 있는 포스터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서칭을 통해서 포스터를 보면서 같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요거는 2020년에 진행된 세종 영상 진로 박람회라고 하는 이제 포스터인데요. 내용을 이제 한번 제목을 볼게요. 학교로 찾아가는 영상 진로 박람회. 이제 익숙해지실 이제 단어 중에 하나가 이제 진로 박람회, 취업 박람회라는 단어, 그리고 또 뭐 직무 박람회, 이제 이런 단어에 이제 익숙해지셔야 될 텐데요. 진로 박람회라고 하는 경우에는 이제 진로에 관련한 여러 가지 이제 행사 관련 부스들 혹은 관련 현직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오셔서 체험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멘토링을 해주는 그런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요. 대상을 보면 이제 중학교 1학년 학생 중에 신청자, 네, 그렇게 했고 또 운영 방법도 이제 학생 1인당 2개를 체험할 수 있게 하고 또 학급별 운영 가능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예술 분야, 건축 분야에는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또 공학이랑 스포츠 분야는 어떤 내용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세종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진로 박람회도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행사 주간은 제가 어떤 행사의 내용의 키워드 위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꼭 학교나 뭐 이런 거에 국한되지 않고 공공기관도 있고 지자체도 있고 다양하게 섞여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함께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또 강진구청과 함께하는 청년 네트워크 진로 탐색 콘서트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에 대해 관심 있는 청소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고 또 줌으로 온라인 방식으로도 진행을 했고요. 또 2021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한참 민감하던 시기였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거의 줌이나 이런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다. 그래서 학과별 대학생활 및 진로 소개하는 그런 멘토도 있는 거고 또 그런 멘토들한테 궁금해서 찾아오는 이제 또 청소년들 또 신청을 해서 이렇게 같이 소그룹으로 멘토링을 진행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직업군별 다양한 직업 소개 그리고 각 진로 분야별 방향성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제 이런 내용들. 그래서 콘서트 하면은 이제 뭐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는 발표자도 있을 수 있고 같이 멘토링을 해주는 참여자들 계셨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또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자, 2021년 꿈잡고 드림업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 평생교육학습관에서 주체가 돼서 진행한 건데 강좌명을 보면 또 스마트폰 크리에이터, 또 유튜브 콘텐츠 크리에이터, 네. 지금 초등학생들 아니면은 어린 친구들이 한참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이제 대상이 크리에이터, 유튜버, 네, 직업이잖아요. 직업 중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들 이제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또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또 이제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니고 있는 현재 소속되어 있는 학교가 아닌 학교를 어떤 이유로든 중단한 청소년들이 이렇게 참여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프로그램인 거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어 하는 디지털 스마트폰 크리에이터나 콘텐츠 크리에이터 중심으로 이렇게 강좌를 진행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는 진출 분야 그때 소개드렸던 거 기억나세요? 이렇게 동그라미 이렇게 3개씩 있는 거. 그래서 사회복지사 또 평생교육사 직업상담사라는 3개의 직업군이 비슷하면서도 되게 유사한 현장에서 일이 겹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실제 우리가 진행하는 진로 관련 프로그램, 취업 관련 프로그램 이제 이런 내용들이 꼭 고용노동부 산하의 어떤 일자리 기관에서만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일자리 정책과라든지 아니면 무슨 평생교육 학습과라든지 그런 과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구청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에서도 또 진행을 하고 있어서 우리가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꼭 일자리나 취업 기관에서만 일을 하지는 않는다는 거 조금 넓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볼까요? 이번에는 이제 인천 진로교육센터 2021년에 상담 지원단 모집을 하는데요. 상담 지원단이라고 하면 청소년 진로 상담에 관심과 열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라고 해서 상담이나 교육 관련 학과 석사, 3학기 이상 수료자를 모집을 했고, 그리고 활동 내용을 보면 이 기관에 찾아오는 청소년들 진로에 대한 갈등이나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의 이제 접수를 더 받겠죠. 그래서 개인 진로 검사나 상담 이런 것들도 하고 진로 진학 상담 페스티벌 이런 데 가서도 부스나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찾아가는 진로 상담 페스티벌 이런 데 활동에 참여 가능하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요거는 선생님들 중에도 우리 직업 상담사 입직을 희망하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상담이나 교육 관련 전공을 하신 분들, 그런 전공을 했고 내가 예전에 그와 비슷한 일을 했는데 현재 직업 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새롭게 이 분야를 일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이런 데에서 상담 지원단으로 활동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좀 어딘가에 오랫동안 풀타임으로 얽매이는 형태의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조금 더 이렇게 다양하게 좀 짧은 기간 일을 하고 유연하게 일을 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이런 데에서도 노크를 한번 해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인천 진로교육센터라는 곳에서는 이렇게 일정 소정의 자격을 갖고 있는 상담 지원단도 모집을 하고 이런 니즈를 갖고 있는 관내에 있는 학생들을 자체적으로 모집도 할 수 있고 아니면은 특정 학교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랑 같이 연결해서 상담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한 거죠. 이 여기에 있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김포시 청소년 재단에서 진로체험 지원센터라는 곳에서 2022년에 진로체험 지원단 꿈지기 모집. 비슷하죠. 약간 상담 지원단이랑 마찬가지로. 그래서 꿈지기란 청소년 진로 교육에 관심과 열정이 있는 분으로 청소년 진로 체험을 함께하는 마을 속 직업인 멘토가 현장 직업 체험처를 의미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모집을 하고 있고 주요 활동은 어떻고 활동 혜택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관내에 있는 청소년들의 진로 체험을 지원할 수 있는 꿈지기가 되겠다. 그런 니즈가 있는 사람들은 모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마을이라는 마을 속 직업인 멘토와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관광 상품도 마찬가지고 일자리 상품도 마찬가지고 어떤 뭔가를 이제 기획을 하고 할 때 기왕이면 우리 집 주변에 있는 혹은 우리 마을 지역 내에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하고 마을 내에 있는 어떤 특성이나 어떤 자원들을 활용해서 우리 마을을 좀 브랜딩도 하고
마을 내 자치적으로 어떤 먹거리라든지 계속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어떤 사업을 좀 운영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사업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평생교육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직업 상담이나 우리 관점에서도 기왕이면 지역에 있는 어떤 전문가들 그리고 기왕이면 지역 내에 있는 어떤 기업들 같이 연결을 해서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직업이나 직업 현장에도 관심을 갖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 마을에 대한 지역에 대한 관심과 공동체 의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들 서로 기획하게 되는 그런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아쌉, 네, as soon as possible 해가지고 가능한 빨리 라는 뜻입니다. 가능한 빨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고 이제 실제 현장에서 또 일을 하다 보면 뭐 서류 언제까지 제출해 주세요? 아니면 언제까지 막 지원해 주세요? 이런 얘기할 때 근데 언제까지 제출해야 돼? 뭐 그러면은 아쌉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as soon as possible 가능한 빨리 보내줘.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학생 모집한다. 그래서 진로교육 프로그램은 취업 관련 프로그램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포스터를 만들더라도 용어를 만들더라도 조금 그리고 대상자가 누구인지에 따라서 용어를 좀 무겁거나 이렇게 너무 딱딱하게 쓰지는 않는 그런 또 경향도 있어요. 그래서 포스터 하나를 제작하거나 뭔가 이렇게 참여자 안내 문구를 하거나 뭐 주제, 네이밍을 붙일 때도 좀 그 대상층에 맞게 또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나 그런 어떤 트렌드, 뉘앙스에 맞게 단어를 좀 씁니다. 그래서 아싸 학생 모집. 그래서 여기 캐릭터도 되게 이쁘죠. 네, 귀엽게. 그래서 나중에 커서 뭐하고 살지 고민이라면 그러면서 여기 중학생 환영. 네. 저는 좀 되게 귀엽고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어떤 준비하는 이제 운영자, 기획자의 입장에서 대보면 누구를 대상으로 타겟팅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좀 정해야겠죠. 그래서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대상층을 하더라도 너무 되게 포괄적인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중학생 중에서도 막 이제 중학교 1학년 그러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막 이제 중학교에 들어와서 뭐 학교 적응이나 친구들 사귀는 거에 대한 낯설음, 두려움이 있는 친구들 아니면은 어떤 사춘기나 어떤 이런 변화에 되게 지금 격동기에 있는 뭐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런 친구들 대상으로 그런 친구들의 니즈에 맞는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보자 뭐라거나 아니면 이제 중학교 3학년이라서 이제 고입을 생각하고 있는 이런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기획해보자거나 아니면 아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죠? 이제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 학교 내에 있는 울타리 내에 있는 청소년들은 어쨌든 그 안에서의 어떤 체계 시스템에 좀 편입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안정적이지 않냐. 정작 우리가 이제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친구들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다. 이제 제도권 밖에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기획해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이 있으면 그런 생각들을 바탕으로 그 친구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거에 대한 니즈를 갖고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서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민만 하고 단순히 내가 그냥 생각만으로 기획을 한다기보다는 뭔가 설문조사나 수요조사를 통해서 좀 더 원하는 그런 깊이 있는 어떤 수요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획하고 운영자로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저도 되게 참여해보고 싶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대학생이나 청년층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들 잠깐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대학생들 진로 결정 시점이 언제인지를 우리가 확인을 해봤었죠. 여전히 4학년이 되어도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친구들이 거의 반이나 이제 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또 대학생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진로라든지 학업 경제적인 어려움 또 희망하는 기업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만나게 되는 대상이 어떤 고민을 갖고 있고 현재 어떤 생애 발달의 어떤 단계 수준에 와 있는지를 생각하면 마찬가지로 그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을 또 기획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연장해서 생각을 해보면
입사 서류 준비를 하는 과정,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직무 역량을 가장 중점적으로 본다고 했잖아요. 대학생들은 진로나 취업이 고민이고, 그리고 채용자의 입장에서는 직무 역량을 본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취업에 대한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런 니즈를, 필요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또 프로그램을 기획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대학생들 프로그램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장애 대학생 진로 취업 지원 사업 해가지고 진로 톡톡 캠프, 뭐 친구와 함께 떠나는 진로 캠프가 있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키워드는 장애인 대학생인 거고, 그 다음에 진로에 관한 프로그램이라는 이제 두 가지 키워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라는 집단에 보면 다양한 대상이 있죠. 대학생이라고 하는 대상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저학년도 있고 고학년도 있고 신입생도 있고 졸업 예정자도 있고 또 국내에서 학교를 진학한 대학생도 있고 지방이나 다른 도시 혹은 해외에서 유학으로 온 지원자도 있고 그리고 바로 입학한 지원자도 있고 복학 군이나 어디 휴학을 했다가 다시 복학을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고 또 다른 학교에 있다가 편입을 해서 오는 친구들도 있고 정말 그 대학생이라고 하는 대상만 하나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을 다 쪼개서 보면 다양한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2년제 전문대학교 대학생이 있고 왜냐하면 또 2년제 대학교 학생들은 올해 입학을 하면 내년에 바로 졸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입학하면 신입생인 것인 동시에 내년에 졸업을 생각하면 이제 벌써 고학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4년제 대학생들이랑 어떤 체감하는 어떤 그런 니즈, 그런 느낌들이 다르고 또 4학년들은 또 4학년들대로 내가 또 그 길게 좀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이 또 다르고 또 그런 전공 계열별로 내가 지금 어문 계열을 다니는지 인문 계열을 다니는지 뭐 경상 계열을 다니는지 아니면 공학 계열 아니면 이과 계열을 뭐 자연과학 계열을 다니는지 뭐 예체능 뭐 이런 계열을 다니는지에 따라서 또 각각의 또 니즈와 어떤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계층을 세분화해서 나눌수록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포커스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준비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 각각 쪼개서 프로그램을 기획할 것인지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장애 대학생들의 어떤 진로를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으로 설계를 이제 한 거고요. 두 번째 또 대학생 진로 진학 서포터즈 해갖고 이제 학생들 진로 고민을 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서포터즈를 모집을 하는 건데 이런 서포터즈 같은 프로그램도 대학교에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이제 중고등학생들이랑 다르게 이제 대학생들은 성인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활동 영역으로 이제 할 수 있는 영역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 자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도록 하고 뭐 예산 같은 거, 활동비 같은 것들을 뭐 지원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이렇게 내가 진로나 어떤 취업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멘티가 될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대학생들은 초등학생이나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을 멘토링 해줄 수 있는 이제 멘토 역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을 다 프로그램에 기획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나도 도움이 되고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서도 결국에는 이제 자기의 어떤 활동의 이력도 되고 그 안에서 자기의 어떤 가치관이나 전공의 어떤 직무 적합성 이런 것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들은 대상으로는 이런 프로그램들도 기획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진로 캠프인데 어쩌다 대학생. 네. 여러분들은 어쩌다 뭐죠? 어쩌다 40? 저는 어쩌다 뭐 50? 네, 우리도 다 어쩌다 어른, 어쩌다 엄마, 어쩌다 아빠 뭐 이렇게 다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좀 단어가 또 되게 그때그때 뭔가 트렌드를 좀 반영한 그런 느낌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딱 있으면은 되게 참여자들의 눈을 확 시선을 끌어갈 수 있죠. 시선도 끌어갈 수 있으면서 어쨌든 이렇게 관심 갖고 그래도 이거 뭔가 좀 무겁지 않고 딱딱하지 않고 좀 뭔가 재밌겠다, 좀 신선하다 이런 느낌이 이제 좀 흥미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네이밍도 되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이런 어떤 그림 같은 것도 그렇고 어떤 프로그램 참여할 건지 이런 것들도 내용 넣어주고 그래서 이런 것들
장소도 여수 예술랜드. 너무 좋네요. 그래서 1, 2학년들 재학생 대상으로 그래서 4년제 대학교인 경우에는 보통 이제 1, 2학년을 저학년으로 묶고 이제 3, 4학년을 고학년으로 묶어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을 좀 주로 이렇게 저학년, 고학년 나눠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도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대학생들을 이해할 때는 직무와 역량 그 키워드를 되게 유념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죠. 대학생들 대상으로 진행하는 특강이나 프로그램에는 직무 관련 프로그램을 정말 많이 개설을 합니다. 그래서 2022년에 당국대학교에서 이제 메타버스 직무 박람회 이제 이런 것도 했었고 방식은 또 온라인 게더타운. 네. 우리가 또 한참 막 작년에는 막 게더타운을 많이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뭐 서울시 교육 이제 공무원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에서 또 뭐 게더타운으로 또 막 퍼실리테이터 하고 막 했었는데 그게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또 그 시절만에 있었던 트렌드이자 약간 좀 유행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게더타운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뭐 좋은 점도 있고 불편한 점도 있고 한데 어쨌든 작년에 이렇게 진행을 했었다 이런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건환경연구원, 네,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연구원 이제 공공기관에서 연구사 직업에 대하여 대학생 진로 잡담, 네, 진로 잡담 콘서트, 취업 잡담, 취준 잡담 이런 식으로 잡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잡담을 나누다 할 때 그것도 되지만 잡이라는 또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또 많이 네이밍을 씁니다. 그래서 보건환경 분야와 진료에 관심이 있는 대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채용 내용은 연구원 내 전문 시험 검사 시설 견학하는 거 이런 프로그램 되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연구사들과 실제 Q&A 질의응답하면서 이야기하는 거 그리고 연구사들이 취업 준비 어떻게 했고 실무는 어떤 이런 설명해 주는 거 이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견학 과정에는 어디를 보게 되는지 살펴보게 되는지 이런 것들 이런 프로그램들도 많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이제 참여하고 나면 거기에다 이제 설문응답을 해주잖아요. 점수로도 하지만 다음에 이제 혹시 아쉬운 점, 기대하는 거 이런 거 적어주세요라고 하면은 이제 학생들이 뭐 이렇게만 들어서 뭐 좀 아쉬웠어요. 다음에는 현직자들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아니면은 우리 선배들이 해주는 얘기 듣고 싶어요.라거나 아니면은 뭐 실무에서 일하는 그 현장, 실제 기업 현장에 가서 보고 싶어요. 막 이런 내용들을 막 적거든요. 이제 그러면은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이 결과 보고서에도 적지만 내가 다음에 프로그램 기획을 할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런 걸 많이 니즈가 있으니까 이런 걸 원하니까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기획해봐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죠. 그래서 연초에 되면 이제 이미 예산이 다 짜여져 있죠. 예산이 사실 대학교라는 조직도 예산이 되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학교 교비만으로 예산을 쓰진 않고요. 제가 일부러 이제 포스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포스터 하단에 이렇게 보면 예산을 쓰는 부서의 어떤 로고가 들어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대학 일자리 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그러면 대학 일자리 센터 로고가 들어가고 또 뭐 교육 혁신 지원 사업 뭐 혁신 지원 사업비가 들어가는 예산이다. 그러면은 혁신 지원 사업 그 로고가 들어가게 되고 이거는 뭐 링크 사업 예산으로 쓰는 거다. 그러면 링크 사업 예산이 들어가고 뭐 에이스 사업이다. 뭐 에이스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뭐 학교나 지자체나 이런 데에서도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다른 예산을 협조받아서 혹은 다른 예산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기관이든 이제 조직에 가시게 되면 내가 속하는 기관에 따라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그런 예산을 쓰시게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포스터 하나를 제작하더라도 이제 거기에 다 로고 같은 것도 이제 들어가고 또 각각의 그런 예산 출처에 맞게 용도가 또 있어요. 그리고 돈을 쓸 수 있는 예산의 어떤 항목에 대한 제한이 또 있고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고 반영해서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하고 이 예산 가지고는 이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저 예산 가지고는 여기까지 쓸 수 있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학기 초에 연초에 이제 조직을 하게 되죠. 계획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이제 평가를 받게 되고 그런 평가에서 이제 우수 평가가 되면 다음 예산에 또 확보를 받게 되고 또 진행을 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일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에 있는 이런 내용들은 되게 학생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실제 제가 근무를 하면서 처음에는 없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이런 프로그램들 기업 견학을 간다거나 아니면 학생들이 좀 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좀 현직자들, 실무 담당자들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지 실무자들을 데려올 수 있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나 아니면은 콘서트, 멘토링 이런 것들을 이제 자꾸 기획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알아두시면 되고요. 또 여기는 이제 네, 졸업생 선배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연속 진로 특강.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학교를 졸업한 혹은 나와 같은 전공을 졸업한 선배들은 어느 기업에 취업을 했을까? 어디에서 일을 할까? 뭐 대우는 잘 받고 있을까? 만족하고 있을까? 현재는 어떻게 뭐 커리어 잘 활용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프로그램들을 기획을 이제 하게 되고 저 때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우리 때는 맞나요? 저는 예전에 이제 선배들이 어디에 취업을 하시고 뭐 친한 선배들 뭐 친한 선배들은 뭐 어떤 선배 어디 취업했대 이런 얘기도 듣고 우리 동기들끼리도 누구는 어디 취업했대 이런 것들을 좀 더 소식을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이제 요즘의 대학생들은 그렇게 서로 잘 많이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같은 전공이고 같은 학번인데도 서로 잘 몰라요. 그리고 지금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지금 4년째, 3년 지나고 4년째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시기에 대학교를 다닌 친구들은 더 이렇게 서로 간에 대면할 수 있는 기회나 활동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더 다 모르고 단절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서로 끌어내고 유기적으로 액티비티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들을 만드는 것도 사실 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특강들도 기획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뭐 현직자 진로, 네, 직무 특강, 그리고 뭐 창업 특강, 네, 창업과 진로. 그래서 창업과 진로, 취업 이런 것들이 대학교 이런 데서는 같이 다 다릅니다. 뭐 고용 일자리 센터나 뭐 여성 취업 지원 기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오시는 구직자분들이 꼭 취업만 희망하지는 않거든요. 취업에 플러스 창업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다른 형태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같이 원스톱으로 네, 제공을 해주는 그런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취업, 창업, 진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뭐 특강을 뭐 기획하기도 하고요. 취창업을 함께 센터나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이제 직무만 취업 담당자, 창업 담당자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가 예전에 창업했던 경험이 있다. 창업했다가 많이 실패했다. 뭐 괜찮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 되어서 제가 실제 아는 강사님은 물론 다른 데 지금 현재 이제 저처럼 겸임 교수도 겸임 교수 아니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로 활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제 그분도 자기가 창업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었고 처음에는 이제 직업이나 취업 전문가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는 이제 창업이라는 카테고리로 더 전문적으로 가셨거든요. 이제 이렇게 얼마든지 파생적으로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직업, 창업, 뭐 구직활동, 훈련 그 모든 경험들이 사실은 직업 상담사로 일을 하기에 다 자산이 되고 다 써먹을 수 있는 경험들이니까 되게 소중하게 잘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편입생들을 위한 이런 워크숍도 있고 장애인 대상으로 한 이런 기업 탐방 캠프 그리고 이렇게 프로그램들 세부적으로 기획을 해서 할 수도 있다는 거. 이 나사렛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대학생 관련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기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것도 대학교 특성이 반영돼서 어떤 프로그램들을 좀 더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애인 대학교 대학생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모든 학교가 다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런 전공들이 더 중심이 되는 학교 그리고 학교의 어떤 설립 이념이나 취지 그런 것들이 어떤 방향이 좀 더 맞는지에 따라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 학교에서는 더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뭐 현재 뭐 몸담고 있는 한국공학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학 계열이고 애초에 설립할 때 산업통상자원부가 설립을 했던 학교이기 때문에 포커스는 조금 더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의 인력을 배출하는 거에 대한 포커스가 좀 더 맞춰져 있어요. 그런 학교에는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나 공기업을 보내기 위한 취업 특강 상대적으로 적게 합니다.
네. 그리고 대신 중견기업에 취업하기 위한 어떤 활성화 전략이라든지 그런 현직자들 모셔오는 특강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학교의 어떤 그런 취지, 컨셉하고도 좀 프로그램이 영향이 있을 수 있고 전공 계열하고도 좀 그런 연관이 있다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탐방이나 이제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이 다들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 탐방도 저도 제가 있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너무 기업에 가보고 싶어 해서 현장 보고 싶어 해서 저는 사실 되게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직 활동을 하는데 내가 온라인으로만 이렇게 서칭만 해서 지원하는 것과 실제 거기 가서 현장에서 작업 환경도 보고 시설도 보고 그리고 기업에 가면 기업에서 밥도 주세요, 대부분. 그래서 같이 거기 사내 식당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렇게 하면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가 되게 괜찮구나.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이미가 좋구나.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관심이 없다가도 지원하고 싶은 그런 율이 올라가서 실제 이제 기업 견학 다녀온 뒤로 취업이 되는 사례들도 있고 하면 되게 보람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한시적으로 잘 못했지만 이제는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진행이 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워크넷에서도 이제 고용노동부에서도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하고 있어요. 민간에서도 하고 있고 기업에서도 하고 있고 학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이제 기업의 분류별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에 따라서 대학교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학교의 설립 이념 주로 많이 진출하는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중견 기업 바로 알기 특강, 취업 전략 특강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제가 이제 한참 저도 강사로서 많이 활동했던 그런 프로그램 중 하나라서 이제 이렇게 또 보여드리고 여기에는 이제 또 외국계 기업 만약에 어문 계열 전공들이 많이 있는 학교라던가 아니면 여학생들이 많이 있고 어떤 이제 인문 계열이 많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 그리고 또 저희 이제 공대에서도 한참 또 해외 취업이나 외국계 취업에 또 관심을 갖는 리더분들이 계셨어요. 총장님이라든지 팀장님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또 그런 정책에 맞춰서 그런 또 취업을 하기 위한 또 정책을 또 많이 준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취업 특강 이제 이런 것도 하게 되고 또 우리 학생들이 또 막 공기업에 엄청 관심 많이 갖고 이제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취업에 또 희망을 하면 또 이런 또 취업 특강을 또 많이 또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내가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지 우리 기관에 있는 주요 고객들이 누구인지에 따라서 이제 담당자는 이제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된다는 거. 이거는 이제 학교 내가 아니고 이제 밖에 있는 일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한 또 프로그램들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후기 청소년에게 듣는 진로 특강 이런 것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청소년들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귀여운 이미지 이런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많이 좀 들어가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서초구에서 진행한 청년 사회 진출 그래서 청사진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하고 요것도 이제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에서 저도 제가 실제 강의했던 내용인데 여기에서도 이렇게 학교 안에 울타리에 있지 않은 밖에 있는 청년들 그리고 예전에 일을 했지만 현재는 경력이 단절된 청년들 그리고 이직을 희망하는 청년들 이런 청년들 다양한 계층에 해당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또 이런 프로그램도 지자체에서 진행을 하고 이제 했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갔더니 이제 실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제 프로그램 종류들이에요. 그래서 취업 희망 프로그램, 성취 프로그램, 취업 특강,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런 것들 다 있고요. 그리고 취업 능력 향상, 행복 어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2016년에 개발이 되었고 지금 보급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다음에 성공 작년 해서 성장 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 프로그램, 결혼 이민 여성 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예전에는 이제 캡 플러스였는데 지금은 이제 캡 알파로 이제 리뉴얼된 청년층 직업 지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리고 청년 취업 역량 보통 이제 저희가 청취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청년 취업 역량 프로그램 또 40대 구직자들을 위한 For You 플러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현재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서 있고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이 프로그램들을 모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가 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그 중에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마다 각각 자기네들이 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내부에 있는 직업 상담사들, 공무원들이 직접 진행하는 돌리는 프로그램들도 있을 거고요. 대부분은 이제 인소싱이라고 해서 외부 업체에 용역을 줍니다. 그러면은 외부 업체에 있는 전문 강사진이 그 고용센터에 와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일을 하는 경우가 이런 프로그램들은 더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캡 플러스 예전에 지금은 현재는 캡 알파지만 이런 프로그램을 제가 2015년에 이제 한국직업상담협회 소속으로 이제 인소싱해서 1년간 또 진행을 한 적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어떤 한 기관에 매일매일 출근하는 게 좀 싫다. 나는 좀 강의나 집단 상담 프로그램 이렇게 위주로 좀 진행을 하고 행정이나 이런 것들은 최대한 좀 스트레스 많이 안 받고 싶다. 이제 뭐 사실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되면 행정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성과에 대해서도 내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뭐 특강이나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진행하는 형태로 일을 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고용센터에서 직접 하는 그런 인소싱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그런 형태로 일을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저도 1년 정도는 그렇게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신호탄 프로그램, 온라인 소그룹 4060, 내일 또다시 온라인 소그룹 마음톡톡심, 그리고 온택트 취업 컨설팅, 청년 취업 온 이런 것들은 보니까 다 2022년에 운영 예정이고 2003년부터 전면 보급될 예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 보는 이제 프로그램 이름들이었는데 요것들은 이제 내용들을 이제 보면 아무래도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생도 그냥 대학생으로만 뭉뚱그려서 보지 말고 그 안에를 대상을 쪼개 보면은 정말 다양한 대상으로 쪼갤 수 있고 그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도 이제 그런 흐름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좀 기획을 다시 새롭게 좀 기획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4060을 대상으로 한 전체 연령의 구직자들이 오지만 그 중에서도 4060 대상으로 좀 하겠다, 혹은 온라인 형태로 소그룹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 온택트로 취업 컨설팅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현재의 상황과 니즈에 맞게 이제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추가적으로 구성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도 이렇게 취업 특강 프로그램 들어가서 보시면 다양하게 나와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구직자 공통과정이 있고 그 다음에 대상별 취업 특강, 네, 청년층, 경력단절 여성, 신중년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어서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상별 구직기술, 그래서 사회초년생을 위한 구직서류 작성법, 재취업자를 위한 구직서류 작성법, 또 취업에 성공하는 면접 요령, 이제 사회초년생 대상, 그리고 재취업자 대상. 아무래도 이제 초년생과 경력자의 대상에 따라서 어떤 수준이나 좀 더 필요한 부분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대상을 나눠서 진행하는 거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보면은 또 이제 각각의 센터별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접수 중인 거, 마감되고 있는 거 이런 것들 다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채용 공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에 가시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여기에서 반드시 좀 확인을 하셔서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이런 것들 무엇이 있는지 찾아서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직업 상담사가 되시기 전에 참여자 형태로 지금 경험을 해보셔야 돼요. 경험을 지금 충분히 해보시고 나서 내가 나중에 직접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게 되면 훨씬 더 잘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시군 일자리 지원 센터라고 전국? 네. 전국에도 있을 수 있고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요. 네. 어쨌든 제가 살고 있는 이제 경기도에는 31개 시군에 일자리 센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괄하고 있는 경기도 일자리 센터, 예전에가 제가 처음에 인턴으로 입사할 때는 경기도 일자리 센터였고 지금은 이제 경기도 일자리 지원 재단이라고, 경기도 일자리 재단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요. 그리고 서울에서는 이제 서울 일자리 포털 해가지고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보니까 교육 훈련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뭐가 있나요? 보니까 센터 교육 정보가 있고요.
또 여성 교육 정보, 그리고 기술교육원, 고령자 교육 정보 이렇게 따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어 있고요. 센터 교육 정보를 한번 내용을 한번 보실게요. 청년 2030 심화교육, 취업 맥락 짚기, 한 번에 끝내는 취업 준비, 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현재 모집 중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4060 세대 취업 심화교육, 네, 중장년 핵심, 재취업 핵심 전략, 네, 4060이라고 되어 있고 청년 2030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다시 그 밑에 보면 청년 2030 취업 특강, 공기업 사회 면접관이 알려주는 공기업 취업 준비 전략. 네. 저 같은 사람이 알려주는 공기업 취업 준비 이렇게 해라, 이제 이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사회 면접관이라고 했는데 이제 외부에서 오는 전문 면접관을 말씀하시는 걸 거예요. 그래서 공기업이나 이런 데 면접을 가게 되면 이제 공정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부 면접관이 있고 50% 이상이 또 이제 외부 면접관이 와야 되는 그런 방침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내부에 있는 임원이나 인사 담당자들 면접관으로 오시고 이제 저처럼 전문 면접관 자격이 있으신 분이 또 외부 면접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이 알려주는 공기업 취업 전략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5060 세대 취업 기본 교육, 리스타트 취업 전략, 네, 이런 내용도 있죠. 네, 제목만 보면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느껴지는 게 있으세요? 네. 제목에 누구를 대상으로 이런 강의를 준비했다는 그 정보가 나와 있죠. 그래서 2030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인지 또 4060의 재취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또 5060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인지를 명확하게 제목에 넣어놨기 때문에 지원자 입장에서는 이걸 보고서 내가 여기에 지원할지 안 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못지않게 시군 일자리 센터도 정말 다양한 지역 주민들, 지역에 있는 일자리를 희망하시는 구직자분들이 오시게 되다 보니까 사실 전 계층을 상담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세대별로 이렇게 연령을 구분을 해서 프로그램을 이제 기획하고 그래야지만 지원자들 입장에서도 나의 어떤 눈높이나 나의 어떤 생애 발달 과정 혹은 취업의 어떤 경력의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올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직업 상담사로 처음 일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나는 아직 어떤 계층이 나한테 더 맞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특별히 내가 자신이 있거나 나는 꼭 이런 대상을 만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정해져 있지 않으신 경우에는 이런 데 일자리 센터 같은 데 가셔서 일을 하시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초기에 일자리 센터에서 이제 일을 1년간 했었던 경험이 있고요. 고등학생들도 만나고 대학생들도 만나고 청년층, 중장년층, 시니어층 다양하게 만날 수 있고 또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이라든지 장애인분들 대상 아니면은 결혼 이주 여성들 좀 다양한 대상들을 만났어요. 강의도 하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내가 좀 전체적인 어떤 넓고 얕은 지식을 갖추기에 좀 좋고요.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만나면서 나는 어떤 대상층들과 만났을 때 라포 형성도 좀 더 잘 되고 내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좀 더 많은 것 같아. 그리고 나는 좀 더 보람 있고 나하고 좀 에너지가 맞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대상층을 만나시게 되면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상층들을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담당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그런 대상들이 많이 있는 기관에 다시 내가 또 일을 해보실 수 있는 설계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경기 일자리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제 학사 관리 시스템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융합인재본부, 네, 경기도 기술학교라고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이런 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3년 정도 여기 기술학교에서 운영하는 사업에 이제 입문소양 강의를 제가 했었는데요. 주로 컨셉은 이제 4060 대상으로 재취업이나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 직업 훈련을 시켜드리고 그에 필요한 입문 소양 교육을 또 시켜서 다시 재취업이나 이직 전직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도 있고 또 경기 이제 북부사업본부 그리고 남부사업본부, 서부사업본부에서 지역별로 나뉘어서 이제 어떤 교육들이 있는지 제가 좀 봤는데요. 북부 쪽에서는 지금 반도체 공정 엔지니어 2기 지금 nhập 수증 하고 있고 또 스마트 팩토리 융합 개발자 네. 지금 시대에 가장 많이 이제 수요가 있는 산업에서 필요로 하는 그런 직업 훈련들 지금 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 일자리 재단은 자바바 그리고 꿈날개는 여성들 취업 지원을 해주고 있는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제 꿈마르는 창업을 도와주는 그런 또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사이트가 있고요. 우리가 결국에는 다 이런 곳에 가서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시군 일자리 센터인데요. 채용 박람회, 구인구직 만남의 날, 채용 대행 서비스, 동행 면접 등 다양한 서비스를 시군 일자리 센터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나는 좀 이렇게 행사 같은 거 진행하는 거 그리고 좀 활동적인 일을 좀 해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시군 일자리 센터에서 일을 하시더라도 채용 박람회나 구인구직 만남의 날, 동행 면접 이렇게 좀 외부와 활동할 수 있는 외부로 많이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직무들을 담당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정적인 형태의 상담 업무가 아니라 조금 더 활동적인 업무를 해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한테 정말 많은 기관에서 프로그램들 진행하고 있는 내용들을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또 어떤 부분들을 유념하면 좋을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내용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저는 이렇게 오늘 내용의 강의를 정리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 자세히 보아야 알 수 있다. 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라는 이제 시인의 시처럼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일하는 기관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구직자분들, 내담자분들 어떤 필요를 갖고 계신지 어떤 게 도움이 필요하신지 우리가 좀 자세히 들여다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답게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은 그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면 알 수 있고요. 우리가 좀 더 필요한 내용들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들 혹시 느끼셨나요? 제가 처음에 소개드린 진출할 수 있는 분야 외에도 정말 많은 기관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알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